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도 2021년 정보처리 기능사 필기 쉬운 설명으로 하루 25분 투자해서 자격증 취득까지 우리 수업을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도 2과목 기출문제 패키지 활용 이어서 몇 문제 더 풀어보고 3과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SQL 데이터의 조작문. DML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우리가 체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뭐 업데이트, 드롭, 인서트, 셀렉트 이런 게 있죠. 그러면 이 조작문에 해당되지 않는 것, 조작문 DML에는 셀렉트, 인서트, 딜리트, 업데이트 이렇게 있죠. 뭐가 없죠? 이거는 지원하지 않죠. 이거는 드롭. 얘는 데이터 정의 부분에 들어가 있는 부분이겠죠. 그래서 8번은 2번이라는 거. 그래서 데이터 정의문에는 이렇게 create, 뭐 이제 create, 그리고 alter, drop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거. 그리고 제어에는 뭐 commit, rollback 뭐 이런 것들 있다는 거, 리복이랑 이렇게 있다는 거 여러분들 체크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9번은 다음에서 설명하고 있는 SQL의 기능으로 적당한 거 하나 이상의 기본 테이블로부터 유도되어서 만들어진 가상 테이블을 말하는데요. 즉 기본 테이블은 이 데이터가 실제로 저장되지만 이 가상 테이블은 물리적으로 구현되지는 않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거 여러분들 배우셨죠? 그래서 얘는 뷰에, 그죠? 물리적으로 구현되지 않는 거, 뷰에 대한 부분이네요. 그죠? 체크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10번 다음 SQL 명령문의 의미로 가장 적정한 거. 자, 드롭 테이블에 성적이 들어갔고 캐스케이드 이렇게 들어갔네요. 그랬으면 어떤 거죠? 네. 성적 테이블과 이 테이블에 참조하는 다른 테이블도 함께 제거하십시오.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이겠죠? 그래서 10번에 1번입니다. 그쵸? 그래서 이 부분 여러분들 좀 체크하시면서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캐스케이드, 그죠? 캐스케이드가 지정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제거할 요소를 참조하는 모든 개체, 그죠? 모든 개체를 다 뭐죠? 제거하는 거, 그죠? 그래서 테이블도 함께 제거하시오. 이렇게 나올 수가 있습니다. 다음 SQL의 명령 의미는 무엇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1번 문제죠. select 성명, from 학급 이렇게 나왔죠. 그러면은 이 부분에 대한 그룹 지정하고 이런 부분에 대한 거 앞에서 제가 또 필기 시간에 또 수업을 했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해하는데 많이 어렵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답은 몇 번이죠? 2번 학급 테이블에서 성명을 검색하는 부분이죠. 그죠? 그래서 이 부분 체크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셀렉트이기 때문에 가장 기본적인 구문이죠. 그래서 구문, 그죠? 검색하는 from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SQL 검색문의 의미로 가장 적절한 것은 무엇일까요? 자, select, distinct, 그 다음에 학과명, from 이렇게 되어 있으면 자, 뭐죠? 네, 학생 테이블의 학과명을 중복되지 않게 모두 검색해라. 그죠? 디스티는 뭐뭐와 다른 별개의 뜻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중복된 것을 표시하지 않는다. 이렇게 체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SQL 검색문의 의미로 옳은 것은 무엇인지 이렇게 select 모든 것. 그죠? 별표, from, 학생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면 몇 번이죠? 네, 학생의 모든, 전체 레코드의 모든 필드를 검색해라. 나왔죠? 자, from은 뭐였죠? from 학생은 학생 테이블을 검색하고 select 별표는 모든 필드를 검색한다. 자, 모든 필드예요. 별표는 체크를 해주시고요. SQL에서 검색 결과에 대한 레코드의 중복을 제거하기 위한 명령어 뭐죠? 네, distinct, 그죠? 여러분들 꼭 체크를 해주세요. 여러분들이 정말 헷갈리지 말아야 되는 부분들 중에 또 이게 하나인데요.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 인사, 그죠? 이건 뭐 사원 번호 같고 사원의 이름 같은데요. 테이블에서 SNO가 100인 튜플을 삭제한다. 그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튜플 레코드를 삭제하는 것은 delete, 그죠? 테이블을 삭제한다. 그러면 drop.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테이블을 삭제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답은 1번. 삭제한다고 해서 다 딜리트로 하시면 안 됩니다. 테이블을 삭제할 때는 드롭이라는 거 여러분들 꼭 체크를 해주시고요. 이번에 하나 테이블의 한 행에 데이터를 등록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뭘까요? 여러분들 여기에 등록한다고 했잖아요. 그죠? 그 안에 삽입하는 거일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때는 뭐 몰라도 insert, 그죠? into에서 고객의 계좌번호, 이름, 금액 이렇게 넣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1번. 그리고 3번에 사원 테이블에서 사원 번호가 200인 튜플을 삭제하는 SQL문 몇 번이죠? 앞에서도 설명했죠. delete from. 네. 엑셀에 대한 이제 문제가 나왔는데요. 엑셀 문제는 많이 출제는 안 돼요, 여러분들. 그런데 뭐 한 문제 정식은 나오니까 보세요. 그리고 나오는 문제가 뻔하기 때문에 네, 엑셀의 범위명으로 옳지 않은 것 이렇게 나와 있죠. 엑셀의 범위를 지정하는 데 있어서 이렇게 콜론을 넣어줘야 된다는 거 이렇게 알 수가 있고요. 여기에 달러 표시 들어가 있죠. 그건 앞에, 행이나 열 앞에 이렇게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절대 탐저라고 하고요. 그리고 뭐 이렇게 영어, 그죠? 영어는 뭐 이렇게 나오는 거 뭐 행, 그리고 열, 이렇게 숫자, 이렇게 행하고 열이 이렇게 들어간 부분을 넣을 수가 있는데요. 그런데 이렇게 뒤에 이렇게 들어갔다? 그러면 틀리죠. 그죠? 그래서 4번입니다. 원래는 뭐 C 앞에 들어가던가 아니면 숫자 앞에 들어가던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숫자 뒤에 들어갔죠? 그러면은 이렇게 범위형이 올바르게 지정이 안 된 것입니다. 7번은 스프레드 작업에서 반복되는 작업 단계를 수행하는 작업. 이것도 마찬가지로 자동화시켜서 처리하는 방법을 매크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시험에 잘 나오기 때문에 체크해 주시고요. 엑셀에서 C3 셀부터 C10 셀까지의 최대값. 이거 최대값을 구하는 것은 max예요. max. 최대값은 max로 이렇게 구할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3,C, C3, 뭐 C10 이거는 우리가 엑셀에서 사용되는 범위 지정이 아니죠. 이렇게 C3 컬론 눌러서 C10입니다. 그래서 다음은 스프레드 시트의 기능이라고 볼 수 없는 것입니다. 표 계산 기능, 그리고 슬라이드 작성 기능, 차트, 데이터베이스. 그죠? 여기에서 스프레드 시트에서는 우리가 사용할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뭐죠, 여러분들? 네. 당연히 슬라이드 작성이죠. 얘는 파워포인트에서 하죠. 그리고 스프레드 시트의 기능이라고 또 볼 수 없는 거 몇 번이죠? 네, 3번 동영상 처리 애니메이션 구현할 수 있다? 없다. 이것은 파워포인트에서 하죠. 다음은 기업의 제품 소개 그리고 연구 발표 이런 것들은 어디서 하죠? 이거는 프레젠테이션에서 한다는 거 여러분들 아시죠? 그래서 이 부분 또 체크를 해주시고 프레젠테이션에서 구성하는 내용을 하나의 화면 단위로 나타내는 것을 무엇이라고 하죠? 네, 하나하나의 슬라이드. 그다음에 일반적으로 프레젠테이션 프로그램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기능 뭐 있습니까, 여러분들? 데이터베이스는 엑셀에 있죠. 그래서 4번. 그리고 윈도우용 프레젠테이션에서 프레젠테이션의 흐름을 기획하는 것을 무엇이라고 하는 거죠? 네, 우리가 흐름의 기획은 시나리오를 작성하죠. 또 프레젠테이션의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용도 중에 가장 거리가 먼 거 통계자료, 그죠? 왜냐면 다른 것들은 프레젠테이션에서 사용할 수 있는 거지만 통계자료는 여기서 사용할 수가 없죠. 데이터베이스에서 하죠. 또 윈도우용 프레젠테이션에서 화면 전체를 전환하는 의미 무엇일까요? 네, 그쵸. 쪽 슬라이드, 그죠? 슬라이드라고 하죠. 그리고 파워포인트에서 한 개의 도형이 선택된 상태에서 다른 도형을 연속적으로 선택한다. Shift죠. 네, 비연속적으로 선택한다. 컨트롤이겠죠. 이 부분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제 정보처리 기능사 필기 3과목 기출문제 이제 수업을 들어가려고 합니다. PC 운영체제고요. 이 과목을 끝내고 3과목 기출문제로 들어가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문제부터 한번 같이 풀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컴퓨터 시스템을 구성하고 있는 하드웨어 장치와 일반 컴퓨터 사용자 또는 컴퓨터에서 실행되는 응용 프로그램의 중간에 위치해서 사용자들이 보다 쉽고 간편하게 컴퓨터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제어하는 관리 프로그램. 이것은 무엇일까요, 여러분들? 네, 이것을 우리가 운영체제라고 하죠. OS, 운영체제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운영체제의 우리가 개념에 대해서 한번 체크를 해주시면서, 컴퓨터와 하드웨어, 그죠? 하드웨어랑 컴퓨터 하드웨어와 일반 컴퓨터 사용자 간의 어떤 응용 프로그램의 중간에 위치하는 부분이라는 거 여러분들이 좀 체크를 해주시고요. 사용자가 보다 쉽고 간편하게 컴퓨터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제어하는 관리 프로그램. 이렇게 물어보면 운영체제구나. 이렇게 여러분들이 체크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다음 설명은 무엇에 관한 내용인가요? 이렇게 나와 있죠. 네, 영어로 써 있지만 이 내용들을 우리가 한번 보면 이 내용들이 어떤 부분일까요, 여러분들? 네, 오퍼레이팅 시스템이죠. 그래서 이 프로그램의 어떤 사이에 중간에 있으면서 컴퓨터와 컴퓨터 사용자 간의 하드웨어, 그래서 좀 편리하게 한다, 뭐 이런 내용이겠죠. 그래서 오퍼레이팅 시스템, 그죠? 운영체제라는 거 우리가 한번 체크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또 3번은 컴퓨터 시스템의 구성은 아래 그림과 같은 개념으로 설명될 수 있습니다. 이거 안에 가장 적절한 것은 무엇인가 이렇게 물어보고 있죠. 이 그림은 여러분들 우리가 필기 시간에 배웠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사용자, 응용 프로그램, 그쵸? 그 다음에 뭐죠? 시스템 프로그램, 컴퓨터, 중간에 뭐가 들어가야 되죠? 네, 운영체제가 들어가죠. 그죠? 그래서 이 운영체제라는 거, 운영체제에 대한 문제는 대부분 한 번은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 좀 체크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용자부터 응용 프로그램, 시스템 프로그램, 뭐 여기 시스템 프로그램의 유틸리티일 수도 있죠. 그리고 컴퓨터 하드웨어, 이 안에는 운영체제가 들어가는 거 여러분들 한번 체크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그리고 다음은 4번 문제고요. 시스템의 극대화, 시스템의 성능을 극대화하기 위한 운영체제의 목적이 아닌 것은입니다. 그래서 시스템의 성능을 극대화하기 위한 운영체제의 목적. 자, 일단 처리 능력의 향상, 그쵸? 처리 능력의 향상이고 또 사용 가능도의 증대, 맞죠? 그리고 신뢰도의 향상, 이런 것들이 있었죠. 그래서 처리 능력의 향상은 뭐죠? 일정 시간 내에 시스템이 처리하는 양, 이거는 당연히 향상이 돼야 되는 게 맞겠고, 또 사용 가능도는 뭐죠? 네, 시스템을 사용할 필요가 있을 때 즉시 사용 가능한 정도, 이것도 증대가 되는 게 맞겠죠? 그리고 신뢰도는 시스템이 주어진 문제를 정확하게 해결하는 정도, 이것도 향상돼야 되는 게 맞아요. 하지만 이 2번을 한번 보시면요. 턴 어라운드 타임의 증가라고 얘기했는데요. 이 턴 어라운드 타임, 그죠? 반환 시간에 대한 내용은 뭘까요? 네, 시스템의 작업을 제시하고 나서부터 결과를 얻을 때까지, 받을 때까지 경과되는 시간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시간은 짧을수록 좋겠죠. 그렇기 때문에 증가가 아닌 감소라는 거 여러분들이 체크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목적이 아닌 것은 2번이겠죠. 그리고 이것에 대한 설명을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이것은 어떤 거에 대한 것일까요? 이것은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throughout put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처리 능력에 대한 내용이죠. 그래서 처리 능력은 일정 시간 내에 시스템이 처리하는 일의 양이죠. 그래서 이 내용들이 지금 보시면 처리하는 어떤 능력의 양, 이 내용을 지금 설명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처리할 수, 컴퓨터 주어진 시간에 우리가 처리할 수 있는 어떤 일의 양을 말하는 거. 그래서 처리할 수 있는 일의 양은 여기에서 1번이죠. 처리 능력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번이라는 다음은 운영체제의 성능 평가의 요인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입니다. 첫 번째는 처리 능력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뭐죠? 사용 가능도, 그리고 또 턴 어라운드, 그죠? 타임, 그죠? 반환 시간, 그리고
4번이 틀리죠. security가 아니라 신뢰도라는 거겠죠. 그래서 신뢰도가 있죠. 신뢰도. 그렇기 때문에 사용 가능도, 그리고 처리 능력, 반환 시간, 그리고 신뢰도. 그죠? 이건 신뢰도 아니까 4번이겠죠. 또 7번, 컴퓨터 센터에 작업을 제시하고 나서부터 결과를 받을 때까지의 경과 시간은, 자, 나서부터 결과를 받을 때까지의 경과 시간 뭐였죠, 여러분들? 앞에서도 계속 얘기하고 있는 부분이죠. 네, 턴어라운드 타임 꼭 체크를 해주세요. 시험에 나오는 부분입니다. 네, 다음은 컴퓨터 내부에서 우리가 잠시만요. 네, 옵션에 넣고 컴퓨터 내부에서 실행 중인 프로그램을 정의하는 용어는 무엇일까요? 네, 이 실행 중인 프로그램, 그죠? 실행 중인 프로그램, 이것을 하면 프로세스, 그죠? 자, 만약에 실행 중인 프로그램이다 할 때는 프로세스라는 거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interrupt다 그러면 interrupt는 뭐였죠? 네, 프로그램을 우리가 실행하는 도중에 예기치 않은 상황이 발생했어요. 그때 어떻게 하죠? 네, 내가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작업을 잠깐 중단하고 그 문제부터 처리하고 난 다음에 다시 자기 실행 중인 프로그램으로 작업으로 복귀하는 거. 그것을 복귀해서 계속 처리하는 거. interrupt, 끼어든다고 했었죠. 그래서 interrupt라는 거. 그리고 버퍼는 임시기억장소, 임시기억장소. 여러 번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두 개의 장치가 데이터를 주고받을 때 두 장치 간의 속도 차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중간에 데이터를 임시로 기억해주는 동간을 버퍼라고 합니다. 또한 커널이 있는데요. 이 커널은 하드웨어를 보호하고 프로그램 하드웨어 간의 인터페이스 역할을 담당하는 것. 다시 얘기하면 하드웨어를 보호하고 프로그램과 또 하드웨어 간의 인터페이스 역할을 담당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의 이 커널의 역할에는 중요하죠. 프로세스 관리, 기억장치 관리, 파일 관리, 입출력 관리, 프로세스 간의 통신, 데이터 정보 및 전송 및 변환 등 여러 가지 기능을 수행하는 게 커널이라는 거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준비 상태에 있는 프로세스를 중에서 우선순위가 가장 높은 프로세스를 선택해서 CPU를 할당하는 것을 무엇이라고 하는가요? 이것은 디스패치의 내용이죠. 그래서 디스패치라는 거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체크를 해주시고요. 여기서 하나 웨이크업이라는 거가 만약에 있다. 그러면 이 웨이크업이라는 것은 무엇에 대한 내용일까요? 네, 입출력 작업이 완료돼서 프로세스 대기 상태에서 준비 상태로 전이되는 하나의 어떤 과정? 이런 것들을 우리가 웨이크업이라고 했었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체크를 하시면서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로더의 이 시험에 잘 나오는 부분, 로더의 기능으로 옳지 않는 거 시험에 엄청 잘 나와요. 한번 체크해 주세요. 그래서 로더의 기능은 처음에 할당, 그쵸? 할당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되죠? 네, 할당한 다음에 연결을 해주죠. 링킹, 그죠? 연결하고 그 다음에 재배치하고 그 다음에 적재하는 것까지, 그죠? 그래서 번역은 네, 여러분들 그러면 이번 문제도 한번 풀어볼게요. 다음 중 언어 번역 프로그램이 아닌 것은 그러면 언어 번역 프로그램이 뭐가 있었죠, 여러분들? 종류에는 네, 어셈블러 있었죠, 컴파일러 있었고 인터프린터가 있었죠, 그죠? 어셈블리어는 뭐였죠? 네, 우리가 어셈블러로 우리가 작성된 원시 프로그램을 기계어로 된 목적 프로그램으로 이 어셈블리어 하는 언어 번역 프로그램을 어셈블리어라고 했었죠. 그리고 또 컴파일러가 있었죠. 컴파일러. 그래서 고급 언어로 작성된 프로그램을 전체를 이 목적 프로그램으로 번역한 다음에 이 링킹 작업을 통해서 이 컴퓨터에 실행 가능한 실행 프로그램을 생성하는 거. 그래서 뭐 있었죠? 컴파일러 언어에는 포트란, 코볼, 파스칼, C++, 이런 것들이 있었죠. 그게 컴파일러라고 말씀을 드렸고 또 인터프린터, 한 줄 입력, 한 줄 번역 그렇게 해서 고급 언어, 코드와 그래서 중간 입력받아 목적 프로그램이 생성이 없이 직접 기계어 제어를 생성해 주는 것, 실행해 주는 프로그램. 그래서 인터프린터 언어에는 베이직, 스노볼, 리스프, 이런 거, LPL, APL 이런 것들이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어셈블리어, 인터프린터, 컴파일러. 그래서 로더가 아니라는 거 우리가 체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또 다음은 지금 컴퓨터에서 프로그램 언어 처리 과정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안에 들어갈 과정을 차례대로 나열한 거. 자, 먼저 컴파일 하시고요. 그 다음에 어디로 가면 되죠, 여러분들? 네, 컴파일 한 다음에 링킹, 그죠? 링킹 연결하고 로딩하고 그 다음에 실행해야 되겠죠? 그래서 2번이라는 거 좀 체크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링커를 하고 그 다음에 로더 하는 거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체크를 해주시고요. 7번 고급 언어나 코드화된 중간 언어를 입력받아서 우리가 목적 프로그램 생성 없이 직접 기계어를 생성, 실행해주는 프로그램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겠죠. 그래서 이거는 설명 없이 8번은 운영체제 성능평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입니다. 일단 첫 번째 거 한번 보시면은 이렇게 사용 가능도 지금 시스템을 얼마나 빨리 사용할 수 있는가의 정도를 나타낸다. 그리고 처리 능력 수치가 높을수록 좋다. 그리고 응답 시간 수치가 높을수록 좋다. 그죠? 그리고 또 신뢰도가 시스템이 주어진 얼마나 정확하게 해결하는가에 나타내는 척도이다. 그죠? 그러면 우리가 시간에 관련된 거, 그죠? 응답 시간은 수치가 높을수록 좋을까요? 감소할수록 좋겠죠. 그렇기 때문에 응답 시간의 감소, 뭐 우리가 얘기했었죠. 그래서 응답 시간은 낮을수록 좋은 거 우리가 체크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 체크해 주시면서 넘어가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운영체제의 역할로서 거리가 먼 것은 무엇일까요? 운영체제에 대한 것 중에서 거리가 먼 것입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우리가 시스템의 효율적인 운영 관리를 하는 거 맞죠? 사용자 간의 데이터의 호환을 가능하게 하고 또 우리가 하드웨어 메모리 관리와 입출력을 보조하는 거 그죠? 원시 프로그램을 기계어로 번역한다? 이거는 번역 프로그램이 하는 역할이겠죠? 그리고 다음 운영체제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렇게 나와 있죠. 자, 운영체제에 해당하지 않는 거. 그죠? 리눅스, 뭐 유닉스, 뭐 윈도우즈 미 있는데 이거 뭐죠? 네, 이것은 우리가 고급 언어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답은 3번이라는 거 우리가 체크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문제도 한번 또 풀어보겠습니다. 이렇게 운영체제 제어 프로그램과 처리 프로그램으로 분류했을 때 제어 프로그램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제어 프로그램과 처리 프로그램으로 분류했을 때 제어 프로그램에 해당하지 않는 것. 우리가 제어 프로그램에 대한 거 우리가 좀 암기하는 또 시간도 가지라고 말씀을 한번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어 프로그램, 처리 프로그램이 있는데 제어 프로그램에는 감시, 작업 제어, 자료 관리 이렇게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감시, 작업 제어, 그죠? 그리고 또 뭐 있다고요? 네, 자료 관리, 데이터 관리 프로그램, 그죠? 그래서 문제 프로그램은 아니라는 거 체크를 할 수가 있죠. 그리고 두 번째는 사용자의 편리를 위해서 사용 빈도가 높은 프로그램을 시스템 제공자가 미리 작성해서 사용자에게 제공해주는 운영체제의 처리 프로그램 해당하는 거 무엇일까요, 여러분들? 네, 자, 몇 번이죠? 네, 4번이죠, 4번. 자, 우리가 이 사용자 편리를 위해서 사용자에게 높은 시스템 제공자가 이 미리 작성한 사용자에게 제공할 주는 운영체제의 처리 프로그램, 이것을 서비스 프로그램이라고 하죠. 그래서 사용자의 편리를 위해서 시스템 제공자가 미리 작성해서 사용자에게 다음은 이 운영체제 구성 요소 중에서 프로세스를 우리가 생성, 실행, 그리고 중단, 소멸시키는 이 부분에 대한 것은 무엇인가요? 이렇게 물어보고 있죠. 자, 첫 번째는 뭐 스케줄러, 두 번째 드라이버, 에디터, 스플로가 있죠. 몇 번일까요, 여러분들? 네, 첫 번째 스케줄러죠. 그래서 이 프로세서를 생성하고 실행 중단, 소멸시키는 작업을 스케줄링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 가로 안에 알맞은 거 이렇게 나와 있죠. 이 문제는 이 메모리에 실행할 준비가 된 프로세스 중 하나를 선택해서 CPU를 할당해주는, 그죠? CPU를 할당해주는
이제 어떤 스케줄러라고 하는데요. CPU를 이렇게 할당하게 되는 거, 이걸 무엇이라고 할까요, 여러분? 네. 자, 스케줄러라고 하죠. 그죠? 그래서 이 부분 좀 체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CPU를 할당해주는 부분, 그래서 스케줄러라는 거 여러분들 체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이번 시간에는 여기까지 진도를 나가겠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이어서 기출문제 수업을 진행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